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방울토마토를 그려볼 거예요. 프린트를 조금 크게 했더니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거의 주먹만한 토마토 크기가 됐죠. 오늘은 이 토마토를 하나 그려보고요. 다음 시간 이제 주말에 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아니면 그냥 토마토가 될 수도 있어요. 토마토가 이제 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정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여러 장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듯한 이런 예쁜 모양의 방울토마토고요. 아래쪽 거는 조금 울퉁불퉁하고 좀 못난 소위 말해서 좀 못난이 토마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얘도 이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게 왜 시골에서 자란 것 같은 이런 모양들이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요. 일단 오늘 우리가 그려볼 거는 이 위에 있는 요 토마토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아래쪽 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 토마토 자체가 이렇게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빛과 그림자 있죠?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길 거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 빛이 퍼지면서, 그래서 이제 중간 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 그림자가 지면서 이제 역광, 반사광 부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새해 첫 시간으로 이제 기본적인 도형들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마토를 하나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진 것들은 이런 빛과 그림자의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지금 약간 하얗게 밝은 부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지는 부분들,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경계가 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기고, 이제 요거와 하이라이트 바로 경계 부분은 항상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더 밝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두움으로 갈수록 중간 톤, 이제 어두운 톤이 나오고요.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죠. 여기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밝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나와서 밝음이 생기고, 그 굴곡 뒤쪽으로 다시 이렇게 움푹 패여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시 어두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런 물체들이나 자연물에서는 밝고 중간 어두움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일단 매끄러운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익혀줘야겠죠.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요거 그려볼 거예요. 요거 하나 그려보고, 제가 사진은 요거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하나 더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리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필선을 살짝 끊으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방울토마토 크기처럼 그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사진보다는 작게 그리지만 조금 실제보다는 약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옆부분 있죠? 이 꼭지 부분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지. 우리가 이게 이제 90도잖아요. 이게 90도. 그쵸? 90도에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요 방향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아요. 꼭지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부분이 조금 더 뚱뚱한 느낌이 있거든요. 통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꼭지 부분을 그릴 건데요. 이 꼭지가 어느 위치에 달려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보시면 꼭지의 끝부분이 지금 여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자, 그러면 토마토의 라인을 한번 잘 또 봐야겠죠? 토마토의 끝 라인이 여기예요. 자, 요만큼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 꼭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윗부분이 이렇게 조금 뭉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직선의 느낌으로 약간 살짝의 이런 곡선, 직선이 합쳐진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헷갈리니까 이런 가운데 선들은 바로바로 지워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끝 라인에서 이파리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있죠? 요 끝점, 여기가 얼마만큼 거리가 돼 있고, 요 사이에 요게 또 나오는 거니까, 요런 거리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얼추 비슷한 위치에서 좀 나와주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요 사이로 이 토마토 이파리 잎사귀가 하나 요렇게 나오는 거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거는 여기가 살짝 뒤집어지면서 요렇게 올라갔어요. 그 끝이 좀 말랐죠? 요런 것들 요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뒤집어져 있는 모양 하나 잡아주시고 이제 반대쪽 연결해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연필선들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자 넣을 건데요. 이 부피가 있죠. 얘가 이제 큰 이렇게 원의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위에서 내리쬐다면 부피만큼의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빛이 요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만큼 생기고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피만큼 요렇게 생기는데 빛이 이제 요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토마토의 부피만큼의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한 부분은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 부분이 좀 더 많이 진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깥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해지는 그 라인을 우리는 그림자로 그려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토마토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하나는 제가 설명 없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광 부분 있죠? 반사광 부분. 이 부분에다가 토마토의 보색을 좀 깔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돼요. 붉은색의 반대쪽에 있는 색상, 푸른색 계열 또는 초록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색상들을 좀 깔아줄 건데 저는 블루 그레이 컬러에다가 습그린을 약간만 섞어서 요런 컬러 있죠? 굉장히 미세한 컬러예요. 거의 티가 안 나는 컬러를 요렇게 요 두 가지 색상을 섞으면 약간 에메랄드 녹색 같은 그런 은은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초록색을 좀 더 많이 섞으면 녹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나올 거고, 블루 그레이를 좀 더 많이 섞으면, 좀 더 그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비율을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좀 깔아 놓고요. 역광 부분에만 일단 채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요 반 정도만 깔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역광 부분에 색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 내는데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하게 과감하게 들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항상 판단을 하세요. 자, 여기 있는 토마토는 조금 더 주황빛이 더 도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셋그린을 좀 더 많이 양을 좀 더 늘려서 약간 녹색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역광을 좀 넣어보고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역광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자, 요 경계를 조금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그시 보세요. 약간 겹치듯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붓 끝이 거의 닿을 듯 말 듯 해서 지그시 누르면서 한번 쓱 그어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조금 천천히 하긴 했는데 빠르게 싹 그어주시면은 이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풀려요.
자, 그리고 토마토 꼭지 부분 있죠? 여기도 좀 역광을 넣어줄 거예요. 꼭지 부분은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에 보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마토 색이 될 거예요. 붉은색. 네, 붉은색을 쓰면은 어색하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인 옐로우 오렌지 색을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깨끗한 붓으로 그냥 한번 쓱 지나가 주시면 경계 부분 풀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경계 부분 굳이 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초록색이 더 진하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덮일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풀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물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바짝 건조가 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색, 전혀 다른 색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이런데 얼룩이 지거나 좀 안 예쁘게 채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채화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기다리면 상관없지만 큰 면적을 그릴 때는 어떨 때는 거의 한두 시간 정도 30분 이상 말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물기가 마르는 사이에 다른 곳을 먼저 채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딱 이 상태에서는 사실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뭐 꼭지 부분을 먼저 채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이제 꼭지 부분을 채색하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지 부분을 먼저 채색을 했다고 하면 그 명도의 밸런스 있죠. 밝기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여기가 되게 초록색의 느낌으로 채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더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은 중요한 몸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기다렸다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뭐 중간중간에 그런 뭐 말리고 기다렸다가 말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뭐 다른 거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수채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 큰 이유가 아니라 그 기다리는 거를 잘 모르셔서 그냥 이제 바로 채색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시다가 이제 물이 번지고 이제 얼룩이 지고 이런 현상들을 만나시니까 수채화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느긋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여유 있게 그려주셔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계획 하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또 수채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채색을 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너무 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면 재미도 없고 그 계획이 또 그림에 반영이 돼서 좀 인위적으로 뭔가 계획된 것 같은, 계획은 했지만 계획되지 않게끔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된 것 같은 그림 마냥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판단하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 있게 마음을 여유 있게 그리고 시간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요 부분을 커트하고 이제 말려놓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렇게 만져봤더니 거의 말랐거든요. 자, 근데 만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꾹꾹
꾹꾹 누르시거나 그러면 저희 손에는 다 유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손에 이렇게 있는 유분이 여기에 꾹꾹 눌러보면서 이게 종이에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채색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지실 때도 살살 수채화 종이를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보시고 물기의 그런 느낌이 안 난다 싶을 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딱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색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옐로우 오렌지 컬러에다가 토마토니까 이제 붉은색 컬러, 퍼머넌트 레드 이렇게 섞어서 주황색 느낌 나도록 할게요. 좀 더 붉은색 느낌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퍼머넌트 레드를 좀 더 섞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색깔로 하고요. 색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하나 더 준비를 해야겠죠. 물을 깔아줄 붓.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여유 있게 깔아주세요.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물 깔 때는 이 경계 부분은 한 2mm 정도 떼고 칠해주시는 거. 이 스케치 라인 따라 다 채색을, 물칠을 하게 되면 스케치 라인까지 다 물감이 번지기 때문에 점점 토마토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채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2mm에서 3mm 정도 여유 있게 안쪽으로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칠도 너무 힘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붓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지는 정도로 가볍게 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붉은색으로 채색을 해볼게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부터,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되게 진하게 지금 묻어 있잖아요. 요거를 절대 밝은 부분 쪽에 칠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중간 톤이죠. 어떻게 보면 굳이 따져서 얘기하자면 중간 톤 부분인 거죠. 자, 지금 물이 번지고 있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마세요. 이 붓으로. 자, 물통에 붓 한번 쿡 찍어서 긁어주시고 다시 자, 색이 점점 연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했던 물 농도를 같이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알아서 퍼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 굳이 우리가 억지로 펼쳐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은 부분 있죠.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들은 어찌됐던 저찌됐던 끝까지 좀 남기는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진한 색깔 다시 묻혔죠? 자, 여기서 요렇게 방향 들어옵니다. 왜냐? 요렇게 이 토마토는 원이잖아요. 원이니까 이렇게도 터치가 들어가고 이렇게도 터치가 들어오고 사방면으로 터치가 왔다 갔다 하는 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감 터치의 방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쪽으로도 우리가 역광을 칠해놨죠? 근데 일단 여기는 잠시 둘게요. 여기는 이제 진한 부분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기가 말라도요, 얘보다 색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끊겨도 괜찮고요. 뭐 번지다 말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급했던 부분은 여기.
중간 톤과 제일 밝은 톤을 연결을 해주는 요 터치가 조금 중요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라인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타이밍에서 해주셔야 될 게, 자, 여기 칠해놨던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맞는 색깔을 이 뒷부분에 이제 토마토 여기 뒤에 채워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나 색이 안 맞아서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바로 채워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또 말랐거든요. 자, 이렇게 또 살짝, 그렇다고 너무 자주 만져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기존에 아까 썼던 요 색깔에서 물을 좀 타주셔야겠죠? 왜냐면 여기도 건조가 되기 때문에 물기가 말라요. 그래서 물을 조금 타서 다시 좀 부드럽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진하게 붉은색을 조금 더 섞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붉은색을 섞어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붉은색에서 점점 진한 색으로 넘어가는 그 컬러의 단계. 그거는 옆에 있는 1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붉은색 컬러의 옆에 있는 색깔을 섞어주시는 거. 또는 붉은 갈색 있죠? 레드 브라운. 요거를 살짝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레드 브라운을 먼저 섞어주는 거는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옆에 있는 붉은 컬러들을 섞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그 옐로우 오렌지 계열,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붉은 컬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 중에서도 자줏빛이 너무 많이 도는 거 말고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의 그런 붉은색을 섞어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붉은 컬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옆에 있는 로즈메더 컬러 조금 섞어주고요. 자, 붉은색이 저처럼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옐로우 워커 있죠? 옐로우 워커를 약간만 섞어주시면 좀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요렇게 해서 또 진하게 묻혀주신 다음에 또 얘가 이제 바짝 건조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살짝 약간의 그 촉촉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2차적으로 깔아주실 때는 힘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고 위에는 거의 이 살짝 덮이는 정도로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 쪽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칠해주시고, 요거 깨끗한 붓이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위아래 풀어주시면 돼요. 요 경계 부분은 정말 힘을 제가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물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풀어내는 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레드 브라운을 조금 타서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완전 바깥쪽 아니고요. 살짝 들어와서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새 붓으로 물기 없거든요. 지금 수건에다가 완전 탈탈 털었죠. 자, 요거를 붓 끝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눕혀서 하시는데, 자, 한번 풀었으면은 다시 색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요 반복적으로 좀 붓에 있는 색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는 이제 조금 거의 이제 그 토마토의 그 연한 색깔 있죠? 그 물을 좀 많이 탄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덮어줄게요. 덮어주면서 저희가 그 처음에 칠했던 그 역광 푸른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남아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되면은 뭐 거의 완성이에요, 지금. 뭐 더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 좀만 더 다듬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면서도 입체감이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짝 말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는 초록색 꼭지 부분 들어가 줄게요. 자, 후커스 그린에 저는 붉은 색깔 살짝 갖고 왔고요. 자, 요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채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밝은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밝게만 채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사실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터치만 몇 가닥 넣어줘도 금방 단계가 생기거든요. 얘도 이렇게 한 번에 다 모든 단계를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옆에 있는 것부터 착착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작은 붓을 쓰실 분들은 좀 더 작은 붓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아까 저희가 역광 부분 남긴 데 있죠? 여기는 또 깨끗한 붓으로 살짝 풀어서 역광을 남겨줄게요. 저는 번트 시에나 색깔을 끝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묻혀서 찍어줄게요. 자, 어두운 부분을 제가 지금 미리 칠해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밝은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쓱 채워주기만 하면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확실히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채색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채워만 줬는데도 어두움을 미리 이렇게 확 당겨놨기 때문에 빨리 이런 느낌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밝은 부분에서도 이런 두께감이 있을 거예요. 그 이파리의 두께감. 이런 것들 그냥 톡톡 마르고 해주셔도 되고 좀 덜 말랐을 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쓰시고 싶은 그런 초록색 컬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터치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는 조금 더 그림자를 등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붓을 좀 더 날렵한 거 있죠? 그 거의 뭐 세필 붓 끝이 굉장히 잘 모아지는 그런 붓들을 사용하면 좋아요.
선으로 채색을 하는 것 같지만 선처럼 쓰지 말기.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영상을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그 안에 꿀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다 보셔서 다 여러분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아예 그냥 단독으로 좀 뭐 갈색이라든지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면을 채워서 이렇게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을 가장한 면 있죠. 면을 계속 터치를 넣어서 이렇게 뭔가 채색이 더 많아 보이는 듯한 꼼수? 약간 꼼수 느낌으로 그렇게 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토마토에 얹혀져 있는 그림자를 좀 그려줄 거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토마토 색깔이어야 될까요? 그냥 회색이어야 될까요? 그쵸, 토마토 색깔이어야 됩니다. 혼자 촬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그래서 토마토 색깔을 연하게, 자, 여기에다가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토마토 색깔. 그래서 항상 여분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진하면 되거든요. 진하고, 물기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이뻐요. 좀 더 진하게. 여기서 그림자를 여기도 그림자를 이렇게 뭐 꼭 이런 느낌 아닐 수도 있어요. 뭔데 뭐 과학수사대가 수사하러 오는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요. 자, 여기 요쪽 부분은 이 토마토 컬러에다가 제가 녹색을 약간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물기도 조금 더 없는 상태로 그림자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는 것처럼 끝에를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붓이 아트스퀘어라는 붓인데 이 붓이 붓끝이 굉장히 날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붓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돈내산 제가 제 돈 주고 산 붓인데 또 되게 좋은 게 이게 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 붓끝이 엄청 날렵하죠. 자, 요렇게 해주고요. 여기 조금 더 두께 부분 요런 거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림자 느낌이 또 잘 표현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그림자만 하면은 이제 거의 완성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셋그린을 잠깐 사용을 할게요. 셋그린. 혼자 쓰면 셋그린, 미젤로 컬러의 셋그린은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약간 놀랄 정도로 약간 형광빛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적응을 해보니까 투명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다른 색에 섞었을 때도 그 탁함의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단독으로 쓰지 마시고 방금 저희가 그 썼던 초록색 근처에 그냥 한 번만 살짝 믹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지금
물기가 있는 편이고요. 요거를 물이 살짝 이렇게 칠했을 때 이렇게 살짝 맺히는 정도의 그런 물 양이면 괜찮아요. 요거를 요렇게 요런 데다가 데코레이션 느낌으로, 네, 그렇다고 재밌어서 너무 많이 하면은 되게 징그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코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칠해주시면, 네, 대신에 요거 있죠. 마르고 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말라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또 물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 단독으로 좀 쓸게요.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색상.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는 너무 동떨어지는 색깔보다는 이 레드 계열에서, 레드 계열 좀 더러워서 반다이크 브라운 섞어줬고요. 울트라마린으로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 준 다음 색상을 항상 여분 종이에다가 봐주세요. 녹색도 썼으니까 이렇게 녹색도 살짝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주신 다음 이렇게 넣고 붓에 색을 좀 빼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겠습니다.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진한 부분은 이 토마토와 이 바닥면에 닿아 있는 부분 있죠. 완전 요 닿아 있는 부분이 제일 어둡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 부분만 제일 어둡거든요. 여기도 제가 조금 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주실 때는 붓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주시고, 지그시 물기 없는 걸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여기가 조금 더 연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제일 어둡도록.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그림자는 그 물체가 가진 무게만큼의 색깔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얘는 정말 방울토마토에 불과한데 거의 막 쇳덩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까맣게 해주시면은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이질감 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토마토를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에는요, 그릇에 담겨있는 토마토 여러 개 한번 그려볼 거니까요. 요거 연습 잘 해놓으시고 또 주말에 또 그 응용된 그림 한번 저와 같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 떠요. 그거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편하게 집에서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